안녕하세요. 우리 지역 연구소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인 이슈이자 거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지역의 현황과 향후 우리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내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책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여기다가 초머리에 좀 실어봤는데요.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어,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었고요. 현재도 바이러스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도 바이러스와 같이 살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름대로 책에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 제목에서 벌써 와닿는 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바이러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이러스의 역사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고 갈게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제 되게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채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주 작은 그런 물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을 어, 확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전 물질을 가지고 어떤 숙주에 기생할 수 있고, 얘네들이 나름대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최근 지금 100년도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러스라는 어떤 명명을 한 지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고요. 그리고 1930년대에 그 존재성이 이제 확증이 된 그런 건데요. 결국에 바이러스의 발견은 현미경의 그 정밀도와 관련이 커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그 원인은 다른 동물과의 접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보면 박쥐로부터 어떤 중간에 어떤 그 동물을 통해 인간에 이제 매개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가능성이 큰 설이었는데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박쥐에서 뱀 그리고 뱀에서 이제 인간으로 전파가 된 경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가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그런 동물이 사실 종류가 많지 않은데 최근에 들어서 그게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동물들에만 영향을 줬던 바이러스가 변이의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형태로 자꾸 변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야 그거에 대한 대처를 좀 할 수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는 아까 제가 제일 첫 화면에서 띄웠던 게 정확하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모형인데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거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저렇게 색깔 화려하게 생긴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단백질을 구별해서 색깔을 칠하다 보니 이제 저런 모형이 생긴 건데요. 보면은 이게 돌기처럼 나와 있는 그런 단백질, 그리고 겉을 싸고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내부에 또 존재하는 단백질, 그리고 가운데에는 유전 물질로 RN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가 상당히 큰 이유가 유전 물질 RNA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다 그렇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바이러스의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이제 면역 체계를 가동을 하겠죠. 면역 체계를 가동을 하는데 보통 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걸 너무 크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다 보면 큰 대처로 바이러스도 잡긴 하지만 우리 몸이 상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우리 몸속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위험 요소가 되는데 이거는 나이가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세대가 바이러스의 위험도가 낮다 높다를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히나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요인은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계속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계속 보시죠. 근데 바이러스의 구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만드는 기전도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그 바이러스를 표적해서 없앨 수 있느냐 그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거를 제가 실어놓긴 했는데 이게 지금 한 면에 전체적인 그 바이러스 치료제 기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녹이는 과정을 하는 그 물질 또는 그 유전자를 못 쓰게 만드는 물질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그러면 그 표적 작용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모든 바이러스를 접했을 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방법들이 다 똑같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였었냐면 접촉을 줄이는 거, 또 하나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계속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보셨죠. 그럼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102명의 확진자가 나온 양평 10월 4일 오전 9시 기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어, 그러니까 청정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집단 감염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한번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아쉽지만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왔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여기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타 지역에서 확진자가 접촉돼서 생기는 감염 이게 지금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서 접촉을 줄이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인식을 하셔야 그러니까 이 지금 타 지역에 대한 접촉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자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잘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추측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제일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는 그 정보의 사실관계나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피해를 떠나서 막연한 두려움을 계속 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제일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 막연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알고 줄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왔었던 과정이기도 하지만 개인위생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제 향후에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번에 코로나19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종식 자체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오랜 시간을 겪어왔지만 이게 쉽게 종식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개인위생을 더 철저히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사회적인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는 그런 상태에선 어, 불공평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자영업자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결국엔 어떤 부의 재분배, 그 재분배를 떠나가지고 불균형, 불평등 이런 것들을 계속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 문제 요소가 된다. 예, 저는 이제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위생이라든가 수칙을 지켜나가시면서도 주변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